자, 관점 바꾸기. 자, 리프레이밍입니다. 리프레이밍. 네. 이렇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 물고기가 어떻게 보이나요, 선생님? 물고기. 네. 예? 예뻐. 예쁘죠? 자, 이런 경우에 물고기는 어떻게 보이나요? 앞에 있는 물고기가? 불쌍하게 보이죠? 아까 예쁜 물고기가 갑자기 불쌍한 느낌으로 보이지 않나요? 불쌍. 잡아먹힐 것 같잖아요, 지금. 아, 나 그 생각 못했어요. 그 그래서- 생각은 못하고 네. 앞에 물고기가 조금 움츠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먹힌 생각은 못했어요. 그 생각.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 해서 자 잡아먹힐 것 같다, 위험하다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뒤에 물고기 좀 얄밉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뒤에 물고기도 불쌍하구나. 어쨌든 지금 뒤에 물고기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앞에 물고기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 느낌의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면 뒤에 물고기다라는 거예요. 뒤에 물고기가 없었을 때는 자, 그냥 예쁜 물고기 지나지 않는데 뒤에 물고기가 이렇게 생긴 물로 인해서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도 봐봐요. 이 그림을 이제 한 3초만 바라보다가 이 그림을 보면은 예쁜 여자처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또 한동안 바라보세요. 마귀 할머니. 마귀 할머니를 한동안 한 3초 정도 바라보다가 다시 이 그림을 보면은 마귀 할머니처럼 보여요. 왜냐면 합성 사진이거든요. 뭘 많이 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맥락이죠. 관점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자,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릴 때부터 추운 날씨에 연을 날렸거나 친구들이랑 추운 날씨에 재밌게 놀았던 그런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추운 날씨를 옛날에 어떤 추억, 어떤 연 날리고 썰매 타고 놀았던 그 추억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추운 날씨에 설악산에 등반을 했다가 얼어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추운 날씨가 되면은 실제.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네, 않겠습니까? 맞아. 무엇을 많이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진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런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점. 네. 자, 관점이 중요한데요. 자, 그럼 이 관점의 틀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똑같은 환경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문제 프레임을 갖고 있어. 문제. 네. 문제라는 것은 뭐냐? 문제라는 것은 자, 화면 한번 보실래요? 한 가지 반응만 가능할 때, 어떤 상황에 한 가지 반응만 가능할 때, 한 가지 해석만 가능할 때,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 반응이나 한 가지 해석을 다른 대안적 반응을 만들고 대안적 해석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이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를테면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늘 출근길이 막히겠네. 이 하나의 생각에 꽂혀 있으면 비가 내리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 내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비 내릴 때 물론 출근길 막힐 수도 있지만 우산 파는 사람은 우산을 많이 팔아 좋겠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그동안 가물었는데 비가 와서 참 좋겠네. 이렇게 두세 가지 생각을 하는 순간 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자, 추운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워서 밖에 나가면 감기 걸리겠네.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면 감기에 걸리겠네. 이 생각이 꽂히는 사람은 추운 날씨가 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날씨는 춥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서 따뜻한 마음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네. 자선 냄비에 우리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일도 생기겠고 또 뭐 스케이트를 타거나 썰매를 타거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거나 그렇게 하면은 또 겨울에 낭만을 즐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군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은 아이고 군 고구마도 맛있겠고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더 이상 추운 날씨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재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한 가지 생각에 꽂혀 있는 것이 문제라면은 두 가지 이상의 생각으로 생각을 확장시켜 줄 때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른바 이제 긍정 부정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긍정 부정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자 생각 관점의 어떤 범위 이제 어떤 생각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생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즉 관점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긍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두 가지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점의 힘을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 관점 바꾸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맥락 관점 바꾸기. 지금 맥락 관점 바꾸기 나왔죠? 네. 맥락 관점 바꾸기는 뭐냐면은 A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B 맥락이 되면 긍정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대개는 나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또는 그 사람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걸 다른 B라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우 우리 아들은 너무 성격이 꼼꼼해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성격이 너무 꼼꼼한 것이 인간관계는 힘들 수 있겠는데 꼼꼼한 게 어떤 쪽에서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 꼼꼼한 거는 모든 걸 잘 챙길 수 있고 잘 챙기고 살림을 잘 살고 네. 관리를 잘하고 나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그렇죠. 뭐 회사의 격리를 보더라도 잘할 수 있고 뭐 금융업처럼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네. 그런 일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꼼꼼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너무 꼼꼼해서 성격이 너무 꼼꼼해서 인간관계가 힘든 것 같아요 할 때 자 회사의 격리를 보거나 금융업에 종사하면은 일을 잘하겠는데요. 자 살림을 잘 살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 사람 키가 너무 큽니다. 키가 너무 커서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키가 너무 커서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그냥 그 모습이 키가 크면 좀 싱겁다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자 이걸 이제 다른 쪽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게 될 수 있죠. 키가 크면 그 농구를 하면 참 잘하겠는데요. 높은 데 있는 거잘 높은 곳에 물건을 잘 내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면 긍정적인 게 되는 거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그랬어. 오우 좋네. 올 얼마나 가물었는데 올해 너무 가물었는데 농사 잘 되겠는데 우산판 우리 삼촌은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겠는데요. 자, 이 제재소에 톱밥이 많이 나왔어. 톱밥을 치우는 이제 청소부 입장에서는 야 톱밥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청소 다 해?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합판 만드는 공장 사장이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합판. 야, 이 톱밥을 우리 회사로 가져가서 합판을 만들면 돈을 엄청 많이 벌겠는데? 자, 톱밥이 청소하는 데는 힘든 거지만요. 합판을 만드는 데는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 쏘시개를 쓰면 불쏘시개를 쓸 수도 있고, 불쏘시개를 써도 너무 좋겠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쓸 수 있죠. 또 이제 우리 사슴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꽃사슴. 뿌리 긴 꽃사슴이 숲속을 막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뿔이 수풀에 막 걸려서 막 달리기가 힘들어요. 야, 뿔이 너무 길어서 달리기가 힘드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때 이제 산타크로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 아름다운 뿔을 달고 우리 썰매를 달리면 나를 태워 썰매를 끌면은 전 지구촌에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맥락 관점 바꾸기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A 상황에 부정적인 것이 B 상황에는 전부 긍정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상담할 때 이런 걸 좀 재치 있게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재치 있게. 저는 말수가 너무 적어요.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건 좋아하는데 말수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할 때, 야, 이야기 잘 들어주고 말수가 적다면 상담사 하면은 참 잘하겠네. 근데 심리 상담사는 말을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오, 심리 상담사로서 엄청난 차질을 갖췄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맥락을 바꿔줘라. 그 다음에 이제 의미 관점 바꾸기는 의미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의미 자체를. 아까 우리 해석에 대한 공부했지 않습니까?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난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할 때, 키가 작다는 것은 야무지다는 의미잖아요.
왜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단단하고 좋죠? 단단하고 좋죠? 오, 그럼요. 그리고 아, 저희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서 못 살겠어요. 오, 그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소리가 많다라는 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걸 이제 맥락으로 본다면은 어제 사랑하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아내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맥락이 되는 거지. 자, 남편이 도끼를 들고 쫓아와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나 보네. 네. 자, 이제 이런 그 관점 바꾸기를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부정적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참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럴 때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뭐라고 얘기해줘요? 독일을 들고 쫓아오는데 무슨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사랑이 좀 지나쳐서 물론 집착으로 가 있는 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도끼를 들고 왜 쫓아오겠습니까? 자, 그런 거죠.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집착이나 뭐 이런 의처증, 의부증 되게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처증, 의부증도 뭐 사랑이 집착해서 노는 거니까요. 선생님 단점 이야기 해보세요. 내가 다 긍정적으로 바꿔드릴게. 저요? 네. 긍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네. 해라 하면 그건 100% 잘해요. 근데 그 가기까지가 어려워. 어, 이 생각을 바꾸기가 겁나 힘들어. 내일 교수님한테 교육받으러 온다. 예. 근데 오기까지가 힘들어. 결정을 내리기 힘드네요. 네. 그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생각이 신중하다라는 의미고 신중하다는 것은 실수나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니까 좋은 일이죠. 그게 겁나 힘들어. 음, 제가 맨 처음에 사회 볼 때도 상처를 받아서 그거를 하고 싶으면서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디 다른 데 가니까 마이크를 주네요. 네, 근데 그냥 해봤어요. 그냥 이 글씨의 2배 되는 거를 네, 글씨가 안 보여요. 마이크를 딱 처음에 잡으니까 네, 몇천 명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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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도 내려가서 그 프랭카드 밑에서 읽었어요. 네, 근데 잘했대요. 음, 나는 거의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떨었는데 잘했대요. 그만큼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틈 없는 사람보다는 약간 빈틈 있는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더 매력이 근데 사람들이 좋으시잖아요. 그걸 떠는 걸 몰랐대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잘했다고 다음에 또 줘요. 네, 또 줘요. 네, 또 줘요. 그 다른 사람을 중간에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는데 또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작이 네, 그 지나온 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내 삶을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쉬었다 가는 거고 네,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일이 긍정으로 생각을 하고서 살아왔다는 게 네, 참 대견하기도 하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제 면밀히 관찰하게 되고 네,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전에는 그런 판단도 없이 그냥 무조건 100% 믿고 네, 그 사람이 좋구나 하고서 나중에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거나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이제 그때서 아니구나 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하기 전에 네, 뭐든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네, 네, 네. 그러시군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네. 원래는 선생님 스스로가 네. 그런 것들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치유할 수 있는 분이고 너무 이제 돋보이고 빛이 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시기 질투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선생님이 부족해서 선생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은 훌륭한 의식 지도자, 영성 지도자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신을 믿으세요. 그 누구보다. 이미 많은 걸 갖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관점 바꾸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의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일어난 모든 삶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식은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감사의 관점 만난 것처럼 이것도 감사한 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고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뭐 몸에 병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암과 같은 몸에 병이 났어. 몸에 병이 나는 것도 좋은 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지 또 돈 관리를 잘할지 돈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죠.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까지는 어떤 일도 완전히 좋은 일도 아니고 완전히 나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긍정적 해석을 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그 인간관계의 문제도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나 자신의 1차 입장도 있고 상대방의 2차 입장도 있고 나와 너를 떠난 3차 입장도 있는데 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모든 게 서운하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와 너를 떠난 제 3자 입장에서 또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은 좀 더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